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소식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만은 조금 나온 이 소식, 오늘 여러분들께 인사드린다는 생각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는 떨어졌지만은 그렇게 엄청나게 하락한 상태는 아닙니다. 6177불, 그리고 XRP는 15센트 후반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금주에 알트코인 동향이라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XRP 부분만 한번 잠깐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뭐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XRP는 지난 7일 동안 0.136달러에서 반등하며 10센트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 이번 주에는 0.161달러에서 저항의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시장의 급등세 속에 간신히 돌파에 성공을 했다. 그런데 또 떨어졌죠, 지금. 떨어졌으니까 중간 생략을 하고 읽어본다면은 만약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저항선은 17센트, 18센트, 19센트 이렇게 저항선이 나란히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락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제가 트위터를 체크해봤을 때 많은 분석가들이 XRP가 하락하게 된다면 5센트까지 가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 5센트 단어만 들어도 정말 공포스러운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 때가 바닥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 있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장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XRP 인플루언서들의 의견을 듣는다. 어떤 한 XRP 인플루언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XRP 상승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으나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XRP에 대해 비관적인 트윗을 날리며 XRP가 전 저점을 갱신할 것이라고 이야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을 기준으로 반대매매 지수로 봐도 되려나? 사람들이 계속해서 포기를 하니까 기존에 XRP의 상승을 점쳤던 사람들까지 항복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바닥인가 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짚어보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바로 밑에 이런 식의 그림을 또 첨부를 했는데, 과연 이런 날이 XRP 홀더들에게 오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오게 된다라면 저희들은 당연히 위쪽에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자, 이 비트코인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차트가 최악이다, 지금부터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나 이 가격이 의외로 지금 잘 견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 떡락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대를 만족시켜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내리는 척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한번 가져보면서 이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어제 나온 소식 중에 이제 악재다라면서 소개를 드렸던 거, 바로 인터맥스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큰 규모의 송금 회사 중에 하나인 인터맥스가 멕시코를 포함한 그들의 중요 송금로에 ODL이나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CEO가 직접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두고 실망스럽다 혹은 안 좋은 소식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어제 이 부분을 못 봤는지 아니면 제가 어제 봤었던 그런 정보에는 이 부분이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CEO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리플사의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적인 상품을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에서의 성장을 돕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는 놔두고 앞으로 개척하는 시장에 리플사의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우리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망이 약간 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은 안 좋은 소식으로까지 볼 필요는 없었던 그런 정보였던 것이죠. 제가 약간 오바를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 인터맥스가 보고 있는,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새로운 송금 시장, 어떤 나라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이것에 대해서 XRP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분이신 크립토 에리님께서는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아프리카 쪽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나이지리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터맥스 홈페이지에도 지금 보시면 아프리카 쪽에서 송금하는 것에 대해서 열렬히 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최근 송금 시장에서의 그 성장이 엄청난 그런 나라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PwC의 자료 조사에 의하면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나이지리아 송금 시장은 290억 달러에서 340억 달러까지 성장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자금이 전체 송금량의 30%를 지금까지는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 세계 4대 송금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죠. 인도, 중국, 필리핀과 멕시코였는데 이 뒤를 이어서 송금 대국 순위 5위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이 기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이지리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해주실 분들이 또 계실 텐데요. 그것에 대한 또 다른 근거가 있는데,
얼마 전에 ODL 파트너로서 새롭게 리플넷 멤버로 정식적으로 발표가 난 회사가 있었죠. 바로 송금회사인 아지모입니다. 2020년 2월 기준으로 그는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아지모는 유럽에서 필리핀이나 나이지리아 같은 개발도상국까지 7초 만에 돈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2020년 2월 29일쯤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이지리아 쪽에 새로운 송금로가 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많이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미 그런 그림이 있는 것이죠. 사업의 구상도가 있는데 그것이 인터뷰에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미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초였었죠. 2020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새로운 지역들에 대한 ODL 송금로를 뚫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 군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에이펙 지역, 그리고 이 메나 지역, 세 번째로는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그리고 이 메나에는 아프리카랑 중동이 또 포함이 되게 되죠. 유럽까지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쪽에 새롭게 송금로가 열리게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리플사는 수요가 많은 쪽을 먼저 공략을 합니다. 멕시코, 필리핀이 그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나라에서 법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는 엑스커런트를 많이 깔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파트너들이 몇 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하이 쪽에 또 오피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다섯 번째로 큰 송금로라고 볼 수가 있는 이 나이지리아, 리플사가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공략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쪽의 송금로가 이제 규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열리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게 되겠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정말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점쳐지게 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미 거기 들어가가지고 남아프리카 법정화폐 등등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인터맥스에서는 이 나이지리아 쪽에 진출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리플사가 송금로를 뚫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리플사의 기술과 ODL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CEO 같은 경우도 리플사가 그들의 사업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뭐 정확하게 발표가 나온 것은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이건 네 주관적인 생각 아니냐, 이런 것은 너무 추측성 같다라고 말씀을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면 그렇게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추측이나 희망 회로다라고만 생각을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은 저는 그 정도만 해도 만족을 하고요. 저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제가 알게 되는 이 짜잘짜잘한 것들마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다시 한번 또 추가를 해보고 싶은데요. 자, 리플드랍, 저번 리플드랍 같은 경우에 브리언 매디건 씨가 나와가지고 이 XRP와 유동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시장이 시스템적인 이벤트 때문에 크게 타격을 받게 되면은 이를 빠르게 회복시키는데 이제 유동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또 크리스 랄슨 이야기도 하면서 이 타격을 받고 회복하는데 XRP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말도 곁들였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영상이 나오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난리가 나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체계가 흔들리는 등 말 그대로 이제 폭풍 같은 시간들을 겪게 되었죠.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이 리플사가 사람들에게 경고를 한 것은 아니냐, 리플사는 이런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에 대한 대책도 준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측이고 마찬가지로 희망 회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종류의 위기가 오는 것은 이제 경제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예측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그 누구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연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돈을 찍어가지고 막으려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근본위 제도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리플사가 주장을 하고 있는 대로 유동성과 XRP를 통해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하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된다라면은 정말 좋은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희망 회로이자 이론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동네에서 장 보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재밌는 얘기를 속닥속닥 거리길래 한번 들어봤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고 가벼운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고요.
부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영상 시청 여러분들께 마무리가 될 때까지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은 이렇게 잘 찾아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행복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